삼성전자 주주분들, 현재 시간 7월 15일 오후 1시를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계좌를 열어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들 많으실 거예요. 코스피가 크게 무너졌고요. 삼성전자도 며칠 사이 믿기 어려운 변동을 보여줬습니다. 분명 실적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나왔는데 주가는 반대로 움직였고요. 조금 반등하는가 싶으면 다시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계속 같은 질문이 돌아다니죠.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줄여야 하나? 이 정도 빠졌으면 물을 타야 하나? 아니면 실적은 살아있으니까 그냥 버텨야 하나? 오늘은 삼성전자가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손실이 난 삼성전자가 어떤 상태인지 직접 판정하는 방법, 물을 타도 되는 계좌와 절대 물을 타면 안 되는 계좌, 그리고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보유와 매도를 결정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기준만 제대로 잡아두시면 화면이 파랗게 변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버튼을 누르는 일은 줄어들 겁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착각부터 하나 깨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0% 빠졌다는 숫자만 보고 많이 싸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손실률은 지금 삼성전자의 상태를 알려주는 진단명이 아니에요. 그냥 내 계좌에 찍힌 결과일 뿐입니다. 똑같이 30%가 빠졌어도 이유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서 삼성전자도 같이 빠진 건지, 반도체 업종 전체의 전망이 낮아지면서 빠진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만의 경쟁력과 실적 전망이 실제로 무너지고 있는지를 나눠봐야 합니다. 병원에서도 체온이 38도라는 숫자만 보고 감기인지 다른 질환인지 결정하지 않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률부터 보지 말고 그 손실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부터 진단해야 합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삼성전자는 혼자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코스피 대형 반도체주가 동시에 크게 흔들렸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시장에서 대규모 물량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그 물량을 받아냈죠. 이 장면만 보면 개인이 저가에서 좋은 주식을 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적인 저점 매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손실을 확정하기 싫어서 가격이 내려올 때마다 계속 물량을 늘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냉정한 분석으로 산 건지, 본전 생각 때문에 산 건지 구분하지 못하면 물타기는 위험을 낮추는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계좌를 한 종목에 더 집중시키는 행동이 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결국 올라오니까 버티면 된다는 말이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코스피 같은 지수는 부진한 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새로운 기업이 들어옵니다. 시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선수 교체가 일어나죠. 그런데 내 계좌에 들어있는 삼성전자는 지수가 아닙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기업은 아니고요. 막대한 현금과 생산시설, 여러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가격에서 사서 무조건 기다리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것과 내가 적절한 수익을 낸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다른 개별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인 건 맞습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가전까지 사업이 분산돼 있고요. 현재도 큰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라고 해서 투자 논리가 영원히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메모리 이익이 정점을 찍고 빠르게 줄어들 수 있고요. HBM 경쟁 회복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파운드리 적자가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버틴다는 결정에도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삼성전자 니가가 아니라요. 앞으로도 이익 전망이 유지되고 경쟁력 회복이 확인되기 때문에 보유한다는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 설명이 없다면 보유가 아니라 그냥 본전을 기다리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손실의 원인을 세 칸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시장 문제, 반도체 업종 문제, 삼성전자 자체 문제입니다. 최근 코스피 급락과 외국인 위험 회피는 시장 문제에 가깝습니다. 국제유가와 금리, 환율,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 삼성전자의 새로운 악재가 없어도 주가는 빠질 수 있습니다. AI 투자 둔화나 메모리 가격 정점 우려는 반도체 업종 문제고요. HBM 고객 인증 지연이나 파운드리 수율 부진은 삼성전자 자체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섞어서 보면 매일 판단이 바뀝니다. 오늘은 시장 탓이라고 했다가 매일은 삼성전자 탓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뉴스가 하나 나올 때마다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게 됩니다. 시장 문제인지 보려면 삼성전자만 보면 안 됩니다. 코스피와 코스피 200, 원달러 환율, 외국인 선물 수급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자동차와 금융, 조선 같은 대형주까지 동시에 무너진다면 한국 시장 전체의 위험을 줄이는 매도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날 삼성전자만 떨어졌다고 회사에 숨은 악재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 매도는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니까 당장 반등할 거라는 기대도
위험해요.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에는 적정 가치 아래에서도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좋다는 판단과 시장 수급이 안정됐다는 판단은 따로 해야 합니다. 반도체 업종 문제인지 확인하려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약한 게 아니라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까지 같이 밀린다면 시장이 메모리 업황 전체를 걱정하는 겁니다. HBM 수요는 강하지만 일반 D램과 낸드 가격 상승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어온 것일 수 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동시에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몇 년 뒤 공급 부담을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삼성전자 뉴스 하나보다 글로벌 메모리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합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이 유지되는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높아지는지, 삼성전자 메모리 가격 전망이 꺾이는지를 함께 보셔야 해요. 반대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안정되는데 삼성전자만 계속 뒤처진다면 삼성전자 자체 문제를 더 깊게 봐야 합니다. HBM 양산 속도가 시장 기대보다 느린지, 고객사 확대가 실제 출하로 연결되지 않는지, 파운드리 적자 전망이 더 커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등락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최소 한 달 정도 삼성전자와 반도체 업종의 상대 흐름을 비교해야 합니다. 시장이 오를 때 삼성전자만 계속 약했다면 이미 기업 고유의 문제가 진행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무너질 때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덜 빠진다면 방어력이 생기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고요.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판정 기준은 주가 하락폭과 이익 전망 하락폭의 차이입니다. 주가는 크게 빠졌는데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은 거의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하락의 상당 부분은 기업 실적보다 수급과 공포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는 30% 빠졌는데 향후 이익 전망도 그만큼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최근 잠정 실적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흔들렸다는 건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시장 기대가 더 높은 곳에 있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묻습니다. 실적이 사상 최대인데 왜 주가는 빠졌느냐고요. 주식시장은 이미 발표된 숫자가 아니라 다음 숫자를 봅니다. 현재 영업이익이 아무리 커도 시장이 이번 분기를 정점으로 판단하면 주가는 먼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는지,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유지되는지, 고객사가 이미 재고를 충분히 확보한 건 아닌지를 미리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확인할 건 좋은 실적이 나왔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앞으로의 이익 전망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7월 말 정식 실적 발표에서 사업부별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도체가 전체 영업이익을 얼마나 만들었는지, 모바일과 디스플레이는 메모리 원가 상승을 얼마나 견뎠는지, 파운드리 적자는 줄어들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전체 영업이익이 커도 반도체 한 사업에만 이익이 지나치게 몰려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흔들릴 때 전체 실적이 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바일과 디스플레이까지 안정적으로 버텨준다면 삼성전자의 사업 다변화가 실제 방어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HBM에서는 기사 제목보다 단계가 중요합니다. 샘플 공급, 고객 평가, 인증 통과, 양산, 출하 확대는 전부 다른 단계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 샘플을 보냈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샘플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실적에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가 재평가가 오래 이어지려면 고객사가 실제로 물량을 주문하고요. 삼성전자가 안정적인 수율로 배량 생산해야 합니다. 앞으로 기사에서 샘플이라는 단어보다 양산과 공급 확대라는 표현이 나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고객사가 몇 곳으로 늘어나는지도 중요하고요. 파운드리는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첨단 공정을 개발했다는 뉴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객사가 실제로 물량을 맡기고 공장이 높은 가동률로 돌아가며 적자 규모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TSMC를 당장 이길 필요는 없어요. 고객사가 공급망을 나누고 싶을 때 믿고 일부 물량을 맡길 수 있는 두 번째 업체가 되면 됩니다. 그 과정이 확인되면 파운드리는 삼성전자의 이익을 깎아먹는 사업에서 추가 이익을 만드는 사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또 하나 봐야 할 건 현금입니다. 영업이익이 크다고 주주에게 돌아올 돈도 무조건 큰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과 연구개발에 막대한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장과 장비에 쓴 돈을 빼고 실제로 얼마가 남았는지를 봐야 하죠. 이게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삼성전자가 높은 이익을 내면서도 투자 이후 현금이 충분히 남는다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함께 할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설비 투자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면 실적은 좋아도 주주 환원 여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이 같이 좋아져야 실적의 질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매수가와 손실률을 잠깐 가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를 오늘 처음 보는 종목이고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새로 살 것인가? 대답이 그렇다면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물 이익이 유지될 것 같아서인지, HBM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어서인지, 파운드리 손실 축소를 기대해서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내 매수가가 높다는 이유만 남아있다면 그건 보유 근거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를 산 이유가 틀렸다고 인정할 조건을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이 2분기 연속 크게 낮아진다. HBM 주요 고객의 양산 일정이 다시 지연된다. 파운드리 적자가 줄지 않고 설비 투자 부담만 커진다. 이런 조건이 나타났을 때는 처음 투자 논리를 다시 봐야 합니다. 틀렸다고 인정할 조건이 없는 투자는 분석이 아니라 희망에 가까워요. 세 번째는 비중입니다. 삼성전자의 확신이 많다고 비중까지 무제한으로 늘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30%가 빠져도 내 생활과 투자 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대답이 아니라면 삼성전자가 나쁜 종목인 게 아니라 내 비중이 잘못된 겁니다. 기업을 믿는데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라면 기업 분석보다 비중부터 손봐야 해요. 전량 매도와 전량 보유 사이에는 일부 축소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일부를 줄여 현금을 만들면 추가 하락에 대응할 수 있고요. 상승이 다시 시작되면 남은 물량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상장 지수 펀드, 장비주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종목명은 여러 개지만 모두 같은 반도체 사이클과 같은 외국인 수급에 움직일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 비중만 보면 적당해 보여도 계좌 전체의 반도체 비중은 절반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하면 한 종목 물타기가 아닙니다. 계좌 전체의 반도체 집중을 더 키우는 겁니다. 종목 수가 많다고 분산 투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같은 뉴스에 같이 움직이는 종목은 하나의 묶음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물을 타려는 분들은 세 가지를 통과했을 때만 하세요. 처음 삼성전자를 샀던 투자 논리가 이전보다 강해졌는지, 추가 하락을 버틸 현금과 재무 여력이 있는지, 추가로 산 뒤에도 삼성전자와 반도체 전체 비중이 내 한도를 넘지 않는지입니다. 본전을 빨리 찾고 싶어서, 여기서 더 빠지면 억울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싶어서 사는 건 투자 근거가 아닙니다. 평균 단가가 내려가도 투자금이 늘어나면 실제 손실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평균 단가와 위험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신용이나 미수를 사용했다면 기업 분석보다 빚 정리가 먼저입니다. 현금 투자자는 판단이 틀려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내서 산 투자자는 전망이 맞아도 기다리지 못할 수 있어요. 담보 비율이 무너지면 증권사는 내 의견을 묻지 않고 주식을 처분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도 내 계좌가 내일까지 버티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용과 미수, 단일 종목 레버리지, 몇 달 안에 사용할 생활자금부터 줄이는 게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좋은 회사도 빚으로 버티면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을 삼성전자 본주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면 레버리지도 원금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레버리지는 매일 그날의 수익률을 다시 계산합니다. 급락과 반등이 반복되면 기초자산이 원래 가격으로 회복돼도 레버리지 상품은 손실을 전부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장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레버리지 상품을 오래 들고 가는 건 서로 다른 전략입니다. 본주가 괜찮다는 이유만으로 레버리지까지 계속 보유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산 상품의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도 손실을 숫자로만 정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20%면 매도, 마이너스 30%면 버틴다는 식의 맞는 기준은 없어요. 투자 논리가 명확하게 깨졌다면 손실률과 상관없이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논리는 살아있는데 비중이 과하다면 일부만 줄일 수 있고요. 확인할 정보가 부족하다면 추가 매수만 멈추고 다음 실적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매도 사유가 분명해야 이후 다시 진입할 조건도 정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매도한다면 재진입 조건도 같이 적어두세요. 영업이익 전망 하향이 멈춘다. HBM 양산 확대가 확인된다. 외국인 매도세가 줄어들고 파운드리 적자 전망이 개선된다.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다시 검토하는 겁니다. 가격
가격이 무서워서 팔고 가격이 오르니까 다시 사면 가장 불리한 거래가 반복됩니다. 계획을 가지고 팔아야 다시 들어갈 때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조건으로 나가고 조건으로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럼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높게 보고 있는데 그냥 버티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사 전망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는 모든 투자자의 계좌 상태를 반영하지 않아요. 현금으로 적당한 비중을 가진 투자자와 신용을 사용해 한 종목의 계좌 대부분이 들어간 투자자가 같은 대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증권사가 삼성전자 장기 전망을 좋게 보는 것과 내 계좌가 현재 변동을 버틸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남의 낙관을 내 계좌에 그대로 붙여넣으면 안 됩니다. 내 비중과 투자 기간, 사용할 자금의 성격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에서 봐야 할 위험도 분명합니다. 글로벌 빅테크가 인공지능 설비 투자를 줄이면 HBM과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메모리 기업들의 생산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면 가격 상승세가 꺾일 수 있고요. HBM 인증이 다시 지연되면 경쟁사와의 격차가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 적자가 줄지 않는 상태에서 대규모 투자만 계속되면 현금 흐름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이런 변화가 실제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단순한 시장 공포로 넘기면 안 됩니다. 시장의 문제였던 하락이 기업의 문제로 바뀌고 있는지 다시 진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의 기회가 되는 변화도 있습니다. HBM 공급이 여러 고객으로 확대되고요. 베이스다이 생산을 통해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가며 파운드리 적자가 줄어드는 흐름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메모리 이익이 유지되고 모바일과 디스플레이까지 회복된다면 삼성전자 이익은 한 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시장은 삼성전자를 단순한 메모리 사이클 종목이 아니라요,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계좌의 종목은 여러 개 들어있는데 뭐부터 손대야 할지 순서가 헷갈리고요. 손실이 크게 난 종목을 더 버텨야 할지, 지금 물을 타야 할지, 아니면 일부를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순간이 오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릴 때는 손실률 숫자만 보고 결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손실률은 과거에 발생한 결과고요. 보유와 매도는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만들 미래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유 종목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기만 하면 내 계좌가 어느 종목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지, 손실은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까지 보여주는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리포트를 준비해놨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앱에 잔고 화면만 올리면 되고요. 종목명과 평가 금액, 수익률을 자동으로 읽어서 계좌의 비중과 손실 구간을 정리해줍니다. 종합 점수와 계좌 등급,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종목, 종목별 비중 그래프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특정 종목을 무조건 사라거나 팔라고 찍어주는 방식이 아니고요. 내 계좌 구조를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뭐부터 점검해야 할지 순서를 잡아주는 무료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비중은 적어 보여도 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 상장지수 펀드까지 합치면 실제 반도체 비중은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손실률이 가장 큰 종목보다 실제 투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간 종목을 먼저 점검해야 할 수도 있고요. 현금이 전혀 없는 계좌라면 추가 매수보다 대응 여력을 만드는 게 먼저일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를 본 뒤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분들은 결과 화면 안에서 전문가 추가 점검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계좌 상태와 현금 비중, 손실 구간을 바탕으로 하락장이 끝난 뒤 관심 있게 볼 히든 종목군, 상장지수 펀드 매매 정보와 대응 기준, 현재 보유 종목에 대한 추가 점검, 그리고 상승장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과 하락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력단가 지지선 계산기, 글로벌 AI 자금 순환 맵, 보조지표 템플릿, 실전 매매 전략 노트, 시크릿 책자 3권과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같이 보실 수 있게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채널처럼 신청만 받아놓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며칠 기다리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페이지로 연결되고요.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보유 종목 화면을 올려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지금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기억하실 건 3가지입니다. 손실률을 보지 말고 주가 하락과 이익 전망 하락의 차이를 보세요. 물을 타기 전에 내 투자 논리와 전체 반도체 비중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삼성전자니까 무조건 버티는
빠진다는 생각보다 어떤 조건이 나오면 내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할지 미리 정해두세요.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사실은 이미 지나간 기록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본전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현재 가격에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그 이익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계좌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